안녕하세요. 혹시 들어오신 선생님 계실까요? 지금 시간이 2시 49분. 저도 천천히 수업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저도 수업 준비를 좀 할게요. 세 시 정각에 수업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밴드를 열려고요. 네.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잠깐만요. 제가 밴드가 잘 안 될까봐 일부러 한 10분 전쯤에 영상은 띄웠고요. 아직 수업 시작 전입니다. 와, 저 얼굴 진짜 크게 나오네요. 네,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 협찬 좀 해주실래요? 네, 많이 오셨네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은정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오늘 못 들어오신다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마이크는 안 하냐고 하셔서 혹시 잘 안 들려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저는 선생님들이랑 대화 나눌 때 이 노트북 통해서 하는데요. 그 잘 안 뭐라고 해야 되지? 한 4초, 5초 얘가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제 답변이 좀 느릴 거예요. 이경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3시 정각에 출석 체크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몇 분이 오늘 수업을 이제 차후에 영상 남겨줬을 때 따로 듣고 과제물 올리시기로 하셨고요. 오늘은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연장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날 상태가 좋은지 항상 점검을 좀 하신 다음에 쓰시기를 권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형지 수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손목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요. 손가락 운동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꼭 영상 보신 다음에 커팅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리고 아마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 방송이 한 2시간 정도 녹화가 되더라고요. 영상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저도 띄우고 그냥 편하게 커팅을 할 테니까요.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빠지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인위적으로 혼자서 막 커팅해서 올리시게 되면 중간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시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방송에서 안내 드린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각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네요. 네, 김사임 선생님 너무 무리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좀 가려지는데요. 역시 턱을 가려야 돼요. 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정신이 없었다가 좀 전에 밥을 먹고 부랴부랴 염색을 좀 마친 다음에 바로 촬영하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뒷면만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희 선생님도 예쁘세요. 네, 김계현 선생님 화이팅! 서울에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주도 비가 오는군요. 올해는 눈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전주에도 비가 오는군요. 이게 뭐게요?
정말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이걸 또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장성이도 비가 오는군요. PPL 광고사, 네이버 밴드, 천연염색 마트, 피어물 이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밴드를 운영하시는 정정복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들 수업 굉장히 열정적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 같다고 타이토시를 이제 협찬을 해주셨어요. 10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선착순으로 그 이제 결과물을 올리시는 분 순서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중에 오늘 한 저녁 12시까지 결과물을 올리시는데 좀 가장 깔끔하고 사실 사진으로 깔끔한 거를 상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기란 쉽지는 않아요. 다만 도안을 딱 바라봤을 때 커팅 되어져야 될 자리와 뭐 끊어진 자리가 없는지 뭐 잘 커팅이 됐는지 자연스러운지 이 부분만 좀 평가해서 10분 정도를 네, 뽑아가지고 정정복 선생님께 명단을 드리면 정정복 선생님이 정정복 선생님이 이거 가까이요? 그 선생님들 주소로 해서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천연염색 마트 피연물도 있고 뭐 염제도 판매하시고 다양하게 하세요.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연락하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정정호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저 이 정도 하면 홍보 잘해드린 거예요. 맞죠? 아 정말 이거 꼭 써달라고 저한테 얼마나 그랬는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미나게 그 형지 커팅도 염색의 일부죠. 기초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진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어색하고 서툴지만 이렇게 다들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 갖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또 좋아 보이셔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3시가 넘었네요. 간단히 좀 안내를 살짝 좀 드리고 몇 분 좀 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제가 이렇게 약간 시간을 짬을 내서 이제 무료 수업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예. 선생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도 나눔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이신 정관치 선생님께 입문반으로 들어가서 이제 1년간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즐겁게 염색하는 방법 함께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나누면서 이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배우면서 저도 작은아마 저의 약간의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잘하는 부분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우선은 2월까지 제가 무료 수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선생님들의 참여도나 약간의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로 얻어진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회차를 늘려간다든지 다양한 다른 방법들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제 거 형지를 보내드리고 있지요. 이제 몇 회차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 형지 받고 싶어 이래서 미리 커팅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커팅을 하다 보면 제가 즉흥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도안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커팅을 해놔 버리시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빨리 잘하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제 영상을 통해서 크게 배우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완성을 하시더라도
정말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나 진짜 커팅 너무 하고 싶은데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뭐 하나 좀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수업 내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기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흔들림 없이, 동요되는 거 없이, 크게 뒷말 없이 즐겁고 활기차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은 끝났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칼끝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정복 선생님이 그 네이버 밴드에서 천연염색 마트 피어물이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안에서는 이제 다양한 염색과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시다고 이렇게 팔토시를 10개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오늘이 17일이죠? 17일 자정 12시까지 결과물을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말끔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면서 커팅을 맞춰 주셔가지고 올리신 분들에 한해서 한 10분을 모셔가지고 네, 이거 협찬 받은 물품 하나씩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보면서 결과물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짜 이 부분은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하셨구나. 제 임의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임의적으로 한 분을 뽑아서 그분께 형지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오신 분들 그 출석 체크하고 수업을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네. 신문순 선생님, 오송희 선생님, 이정여 선생님, 조유진 선생님, 송영희 선생님, 김준현 선생님, 현은희 선생님, 박정미 선생님, 최선영 선생님. 대답해 주시면 바로 체크할게요. 유양인 선생님, 허서영 선생님, 이경숙 선생님, 문현숙 선생님, 김종숙 선생님, 손옥희 선생님, 박현숙 선생님, 신정숙 선생님, 정선희 선생님, 김은정 선생님. 김유진 선생님, 박인순 선생님, 김계년 선생님, 김미순 선생님, 양윤희 선생님, 주재학 선생님, 김윤희 선생님, 허경심 선생님, 김사임 선생님. 김은정 선생님도 들어보셨고, 김계년 주재학 선생님도 들어보셨고, 그리고 고 에밀리아 선생님, 안상숙 선생님, 김복순 선생님, 박경희 선생님, 김연주 선생님, 최봉옥 선생님, 정은경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황혜영 선생님, 박영주 선생님, 장순희 선생님, 김미정 선생님. 오늘따라 선생님들이 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남편분이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주도에서 대구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하셔서
아마 다른 날보다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렇게 변동상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영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차분히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커팅을 하셔도 됩니다.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사실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두고 선생님들 편한 시간에 보세요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커팅을 하면서 수업 중에 즉흥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일부러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영상을 녹화를 했다가 이제 띄우면 시간적인 거나 뭐 활용면에 있어서도 그게 조금 편하기는 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소통하면서 조금 더 나은 시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둘게요. 그러면 오늘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정적인 선생님들이 반 이상이 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통계를 내보니까요.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이 몇 회 됐지만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그때 한 번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우선 도안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흑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간 회색기가 있죠. 그 김규석 선생님 도안, 옛날 도안은 이제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그 컴퓨터 작업해가지고 형주로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그 보시면 이런 부분들 그냥 이거 검정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잘 안 보이실지도 몰라서 제가 조금 카메라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 다 보셨지요? 뭐 네임펜 혹은 연필, 그리고 커팅칼, 종이, 테이프, 칼싱, 고무 매트,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도 이 도안이 좀 아주 크게 세밀한 부분이 없어서 큼지막하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원래 본 도안은 이미지가 4개였어요. 하나는 대추, 그리고 얘는 국화, 그리고 목련 옆에 동백이었습니다. 근데 동백까지 들어가게 되면 길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길어져서 제가 저번 시간에 동백을 했기 때문에 동백을 빼고 3개의 그 이미지로 갔고요. 네, 윤숙희 선생님 체크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추부터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전통 무늬들을 찾다 보면 이런 대추나 포도 이런 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포도는 좀 그나마 있는데 대추를 이렇게 활용하는 도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고, 이 도안을 보시면 대추부터 우리가 작업을 할게요. 이런 부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요. 이 부분 보시면 여기랑 이 부분이랑 하얀색이 끝부분이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어진 거 아니에요. 커팅하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나 이 부분을 다듬어서 작업해서 보내드렸어도 됐지만 왜 안 했냐면요. 우리가 이미지나 어떤 작은 사진을 확대를 한다든지 어떤 좀 뭐랄까요, 그 실사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 부분이 흐릿하다든지 근데 표현을 더 하고 싶을 때는 굳이 돈을 들여서 이제 뭐 컴퓨터 작업을 복잡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간단한 거는 저희가 네임펜이나 아니면 연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도안을 약간 변경해 가면서 커팅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무조건 도안 받았다고 해서 아 흰색이니까 무조건 커팅해야지 이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보실까요? 제가 지금 컴퓨터는 한 4, 5초 정도 반응이 느려서, 예, 보시면 이 대추 잎과 이쪽에 있는 잎이 이어진 것처럼 이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이어진 게 아니거든요. 얘는 밑에 있는 잎사귀고요. 얘는 위에 있는 잎사귀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부분적으로 안 보이게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나중에 커팅할 때 또 헷갈리실지 모르니까 미리 체크, 어색하지 않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표시를 좀 해서 다른 부분도 혹시 문제되는 데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도 흐릿하거든요. 오늘은 수업을 끝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핵심만 알려드리고 자유롭게 커팅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커팅이 조금 쉬워지시겠는지 보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둘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추 한번 커팅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그 라이브 영상에서 프린트물, 그러니까 A4용지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연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 운전 조심하십시오. 김은정 선생님 위험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끝부분 보면 검정색 조금 남아있죠? 그거 무시하시고 이 하얀색이 여기까지 끝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커팅을 해주세요. 먼저 커팅을 할 때는 이런 직각 부분은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두고요. 항상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약간 뉘어서 칼을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주시는데 살짝 사선으로. 예, 어서 오세요. 보이시나요? 사선으로 좀 한 거요. 사선으로 꽂아두고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잘 안 되실 텐데 얘를 꽉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펜 잡을 때요. 볼펜이나 샤프, 연필 잡으실 때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잡지 않으시잖아요. 힘을 세게 주고. 이 커팅 칼 같은 경우는 중지 손가락에 칼 끝부분을 받쳐주시고요. 이 두 손가락은 그냥 가볍게 쥐는 형태인 거예요. 몸도 왔다 갔다 하고 손목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는 거고, 이 형지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 돌려가면서 선생님들이 한 자세에서 이쪽에 계신데 이쪽에 있는 걸 팔만 뻗어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몸도 움직여주고 형지도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가장 편안하게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 커팅을 했죠. 그리고
형지를 좀 돌려서 반대편 가고, 네, 또 반대편 가고, 그리고 또 반대편 가고. 이거 이렇게 칼날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끝부분 보시면 깔끔하게 하얀색 부분까지 커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방금 자세가 안 좋아서 그 하얀색 부분까지 칼날이 갔거든요. 근데 이 종이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유지는 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실수로 도안을 찢으셨다.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로 하게 되면은 스카치 테이프가 녹으면서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종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형지를 돌려서 이 부분 다시 시작.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한 방향씩. 저는 이제 속도를 낼 때는 막 돌려가면서 하긴 하지만 한 방향씩 끝내는 편이거든요. 이런 도안은 모서리 부분을 깔끔하게 커팅을 해주는 게 이제 염색을 했을 때 완성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오늘 커팅 마치면 금이랑 음분을 이용해서 그 형지염을 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결과물 나오면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생각이 많은 날이나 좀 조용히 작업하고 싶으실 때 한 번씩 하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좀 생각 많은 날 커팅 하면 시간도 금방 가고 뭔가 좀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 테트리스 모양 같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 이 네모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느낌이요. 항상 앞쪽 커팅을 한 다음에 뒤를 이제 보시면서 어디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까실까실하진 않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추를 해볼게요. 대추는 두 종류를 해볼게요. 하나는 그냥 둥근 대추를 하고요.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시작점을 두고 시작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천천히요. 둥글게 둥글게 막 팍팍팍 하는 느낌이 아니라 보시면 천천히 둥글게.
커팅을 하시다가 칼 상태가 안 좋으시면 바로 칼심을 바꾸셔야 돼요. 아끼지 마시고요. 왜냐면 억지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서 손이 확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칼이 이게 워낙 그 예민한 작업이다 보니까 칼심도 보시면 날카롭잖아요. 손 다치실 수 있어요. 억지로 하시면. 천천히 형지도 돌려가면서 형지를 돌려가면서 커팅을 해주십니다. 이왕이면 한 번에 커팅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칼날을 가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가게 하는 게 좋고요.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살짝 이렇게 끝났다고 표시를 해두면 편할 것 같아요. 보셔가지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 둥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살짝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새벽 늦게까지 커팅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칼심을 안 갈았더니 칼이 좀 말을 안 듣네요. 저는 칼심을 좀 바꿀게요. 저는 손가락에 크게 힘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래 작업하면 사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중지 손가락은 굳은 살이 100이고요. 팔목이 아프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이랑 걱정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사실 많으신데 아주 크게 뭐 젊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보통 이 작업할 때 다른 작업보다는 오히려 저는 막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면서 하려고 요즘에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될 때는 칼심을 교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대충 커팅하고 계시나요? 왜냐면 제가 포인트만 몇 개씩만 잡아드리고 이제 자유롭게 커팅하실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를 좀 아예 저만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커팅하는 자리만 따라와 주셔야 돼요. 대추 하나 했죠. 대추 하나를 더 할 건데 뭘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뒤에 있는 대추를 앞에 있는 잎사귀가 가렸잖아요. 지금 모양이 둥글지가 않죠. 이 부분 커팅하는 걸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모서리죠. 잎사귀 때문에. 네네, 그게 좋으세요. 이 모서리, 항상 모서리 부분부터요.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을 천천히 이렇게 따라옵니다. 힘 조절해서 끝내주고, 그리고 반대편 모서리를 위해서 저는 그냥 손쉽게 얘를 바꿀 거예요, 방향을. 모서리에서 둥글게 웨이브진 곳을 천천히 모양을 따라가 줄 거예요. 하나, 둘, 천천히. 칼이 확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천천히 그때일수록 아예 잠깐 멈추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천천히 둥글게 둥글게. 도안이 크죠? 커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선생님들 크게 해서 좀 활용하시게끔 하려고. 왜냐면은 얘는 길게 너너를 쓰시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포인트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가방에도 넣을 수도 있고
방석이나 쿠션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루기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공방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괜찮으신데, 공방이 없으시거나 염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짬을 내서 이렇게 결과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날을 한번 잡아 볼게요. 지금은 커팅에만 집중을 해서 좀 신명나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추도 했습니다. 나무 줄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추나무 줄기요. 줄기랑 해서 여기 부분, 여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줄기를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줄기 시작합니다. 모서리를 약간 사선으로 꽂아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에서 매끄럽게 쭉 따는 것보다는 나무 줄기 보면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임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다 그러지 말고요. 손가락이랑 손이랑 약간 웨이브 타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얘로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매끄럽게 이렇게 쭉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거를 좀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결들을 표현을 할 때 좀 더 재미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송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차분히 한번 수업 함께 참여하실게요. 여기서까지 했다면 이 부분 맞죠? 그리고 그냥 이어서 하자면은 그 대추 나무 잎을 시작점을 여기에서 모서리를 다시 두고 천천히요. 여기도 모서리부터 시작점을 두고 천천히. 매끄럽게 잎사귀 부분을 표현을 했다면 다시 이어지는 줄기 부분은 조금 약간은 거칠게 투박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칼끝을 돌려주면서요. 사각 하는 느낌으로 커팅을 했을 때 이 매끄럽게 그 커팅된 부분과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익숙해지면 이게 더 쉬우실 수 있어요. 나 줄기야. 나는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아까 임의적으로 좀 펜을 이용해서 그려진 부분, 우선은 여기 커팅하기 쉬우라고 툭툭툭툭툭. 그리고 이 부분도 잎사귀랑 대추 모양은 매끄럽게요. 줄기 부분만 약간 툭툭툭툭 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커팅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어떤지 느낌이 훨씬 더 재밌어요. 염색 표현 됐을 때도요. 천천히 라인을 따라가 주는 거죠.
여기도 도안을 좀 이 부분도 늘리고 싶으시면 여기 검정색 부분까지 같이 커팅을 해주세요. 시작점을 두고 약간 사선으로 뉘어서 제가 어느 부분을 칼을 잡고 어느 시점에서 돌리고 이런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는 매끄럽게, 커팅이 잘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칼을 가서라도 꼭 매듭을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보통 선생님들이 마음이 급하셔서 잘 안 되는데 넘어가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면서 의욕도 떨어지고 힘은 힘대로 들고 도안은 매끄럽지 않고, 처음에 습관을 꼼꼼하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혼자서 하셨거나 다른 데서 수업을 받으셨던 그 형지를 들고 오실 때가 있어요. 보면 이제 잘 하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뒷면을 돌렸을 때 커팅이 매끄럽지 않다라든지 손상된 부분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어서 아쉬운 거죠. 몇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셨을 건데.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성도를 높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이제 모서리 부분을 잘 커팅을 안 해 놓으시면 한 번에 잘 안 되고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대야 되는 상황이 와요. 보시면 뒷면을 돌려볼게요. 뒷면을 돌렸을 때 잎사귀 라인과, 보시면 잎사귀 라인과 줄기 라인이 조금 다르죠. 이런 느낌. 아주 미세하지만 뭔가 더 구분 지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줄기 툭툭툭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요, 매끄럽게 따는 것보다 훨씬 더 덜 조심스럽고 재밌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매끄럽게 둔다. 이 부분을 매끄럽게 두고 이 부분을 이제 거치게 한번 가볼게요. 끝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만요. 훨씬 힘도 안 들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듬어 주고요. 이 라인과 이 라인, 목단 있죠. 모란 꽃잎 표현할 때도 매끄러운 것도 괜찮긴 한데 약간 이 느낌을 크게 모양을 잡아서 가도 훨씬 더 그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꽃잎이, 예, 좀 응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대추는 잎사귀랑 잎이랑 줄기랑 이 테두리를 한번 해봤고요. 손목만요.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얘 한 그 두 번째 엄지 검지 손가락이 가끔 아플 때 있어요. 칼날을 오래 잡고 있을 때. 그래서 손가락 운동도 해줘야 되고, 너무 이제 좀 예민한 분들은 여기 테이핑도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왼쪽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이 많이 상하거든요. 여기 다 굳은 살이 배겼어요. 왜냐면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풀 작업해서 해라 맨날 수업하니까 그 손이 매일 붓죠.
어쩔 수 없이 엄마들 요리 많이 하시면 그런 것처럼. 근데 형지 커팅을 하면서 손이 많이 상하는 거는 이 중지밖에 없 아니 중지죠. 중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이 굳은 살이 백이거든요. 이 부분이 막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고 욱신욱신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조금은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칼날을 이수치 않은 칼날들을 좀 썼었고 커팅 칼도 일자 칼도 쓰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받치는 역할을 하니까 얘가 굳은 살을 베길 수밖에 없고, 엄지와 검지는 그냥 잡아주는 역할. 당연히 얘가 조금 눌러주긴 해요. 눌러줘서 여기가 자국이 남긴 해요. 검지가요. 근데 얘는 손가락을 좀 많이 움직여주면 되고, 결국에는 받치는 힘과 이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커팅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이거를 바르게 잡는 연습을 좀 하다 보면 나머지는 크게 좀 어려움이 없거든요. 우리 바느질 하다 보면은, 전 바느질을 잘 못하지만 바느질 계속 이러잖아요. 여기 당연히 무리 가지 않으신가요? 오래 뭐 2시간, 3시간 작업하시면 손가락 여기 아프지 않나요?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칼날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쵸. 힘을 주실 거예요. 긴장하기도 하고, 이 커팅이 막 어색하기도 하고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즉각적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얘가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펜 잡듯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을 막 이렇게 잡진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잡으시지.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고 따라오나, 이렇게 잡고 따라오나, 이렇게 세우지만 않으시면 돼요. 약간 뉘었는데 손만 뉘고 칼은 이렇게 세운다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뉘어서, 근데 이 칼날을 다 쓰지 않고 앞에 부분만 이용하는데 약간 뉘어서, 살짝 뉘어서 45도 각도로 따라온다고요. 네. 대추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방금 설명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 아니면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전에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지금 이제 국화를 하는데요. 모양이 꼭 목단 같기도 하지요. 꽃 모양이. 근데 잎사귀를 보면 국화예요. 예, 이 국화 잎사귀 응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아까 우리 대추에서도 흐릿한 부분들 약간 수정하면서 커팅을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손볼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보시면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 이어진 듯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어진 거 아니에요. 개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안을 약간 수정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커팅하기가 좋은 정도로요. 이 부분도 하얀색이 뭔가 살짝 이어진 듯한 느낌들, 이 느낌들을 없애주셔야 커팅이 매끄럽겠죠? 여기도 잎을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아, 튀어나와 있지만. 자, 잎사귀도 살짝 다듬어 주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또 있어요. 이제 나무에 새기시던 거를 아마 도안화 시키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정교한 느낌보다는 약간 투박하면서, 예, 찍어낼 때 모양이 약간은 좀 가려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우린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살짝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모양도 여기를 좀 다듬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약간 봉우리 진 듯한 느낌이죠. 여기도 이렇게 모양을 좀 다듬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원래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잎이. 여기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도안을 딱 바라봤을 때 어디를 커팅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작업을 매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눈에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 시기가 와요. 그 전에는 일부러 더 보려고 하셔야 돼요. 보려고 하시면서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셔야 나중에 이제 저의 도움 크게 없이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기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형지 작업을 좀 가까이 하시다 보면은 기존의 선생님들 원데이나 다른 기법들 많이 이제 원데이 혹은 정규 수업을 통해서 다른 기법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서로 응용을 해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잎사귀 부분을 저희가 약간은 좀 달리 해볼 텐데 다 다르게 하지 않고요. 이제 몇 가지만 해볼게요. 몇 개만. 우선 얘를 해볼게요. 제가 뭐 할까요? 국화 꽃잎이 아니라 잎에 줄기를 넣어봤어요. 그럼 이거 코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방금 잎사귀에 잎맥을 그렸잖아요. 잎맥을 커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통으로 날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 포인트만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왜 제가 이제 이 도안 같은 경우는 변형을 하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미리 커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꽃잎을 다 하얀 부분을 따내게 되잖아요. 따냈는데 잎사귀도 따내면 재미가 덜하다고요. 예. 바탕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쪽색이라고 친다면 이 부분이 잎부분이 도려지고 줄기 그 꽃잎의 잎은 이제 도려내지만 잎에 이런 부분들도 다 커팅이 돼버리면 똑같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잎사귀의 라인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라인과 이 안에 인맥 이 부분을 하실 텐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가까이 한번 볼게요. 얘를 이 파란색 부분을 라인을 따신다 친다면 통으로 이걸 다 따내시면 안 돼요. 끝부분을 남겨두셔야 돼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도 되고요. 가운데를 따내셔도 되는데 얘네를 잡아줄 수 있는 한 부분은 남겨두셔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지금 해볼게요. 먼저 커팅을 할 때는 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 이제 큰 부분을 커팅을 했을 때 이제 양쪽에서 힘을 잡아준다고요. 우선 예민한 부분 인맥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점을 두고 천천히 끝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끝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끝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을 방향을 잡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는 게 힘 조절하기가 좋으세요. 왜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팅을 하다 보면은 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칼날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온다든지 막 쉽게 끊어진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힘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가장 중심되는 이제 인맥을 표현을 하셔야죠. 무조건 도안이 이쁘다고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전시관과 이어지는 거, 그 전시관 내용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게끔 도안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안 고를 때 고민이 너무 많고 가장 좀 활용도가 있게끔 어떤 게 가능할지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도안을 정해요. 이번 수업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제가 올려드린 새 도안 있죠?
그게 단순히 예쁘고 뭔가 좋아 보여서 한 게 아니라 이번 시간도 많이 배우시긴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이 지금까지 배운 거에 거의 7, 80%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커팅이 잘 됐는지 돌려보실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나중에 결과물 올라왔는데 이렇게 표시 안 해놨으면 이거 오늘 수업 의미가 없는데. 보이시죠? 우리가 오늘 병영하는 국화 잎의 이 인맥 선을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잘 보세요.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반대부터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커팅하기 좋은 위치를 잡는 것 뿐이에요. 네임펜이 약간 연필보다는 두께가 있잖아요. 네임펜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주시고 두 개를 같이 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쪽, 바깥쪽. 안쪽 선 커팅하고 바깥쪽 선을 커팅을 하고요. 형지를 살짝 돌려서 안쪽 커팅을 하고요. 힘 조절을 하시면서요. 바깥쪽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안쪽 꽂았어요. 사선으로 천천히 따라갑니다. 조금 남겨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잎을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중심이에요. 안쪽을 커팅했으면 바깥쪽이요. 천천히. 커팅을 해야 될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힘들면 잠깐 쉬셨다가, 대신 칼은 빼지 않고요. 칼을 빼버리면 다시 위치를 잡아야 되고 힘을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서 좀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셨으면 마지막 안쪽 커팅을 천천히 가고요. 천천히요. 라인을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 천천히. 천천히. 칼슘이 좀 둔해졌다고 무조건 또 버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좀 큰 작업할 때 칼날이 좀 무뎌졌다면 큼직막한 부분을 커팅을 할 때, 혹은 아까처럼 툭툭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줄기를 따낸다 했잖아요. 나무 줄기 같은 거는. 그럴 때는 투박한 칼슘이 조금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 예민하고 이제 갓 꺼낸 칼슘보다요. 대신 지금처럼 좀 인맥 부분을 예민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세 칼을 좀 쓰는 편이에요. 이제 커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응용하는 그게 생긴 거지. 저도 초반에 형지 작업하고 이럴 때는 잎사귀는 무조건 고지고대로 다 따냈었습니다. 근데 응용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꽃잎과 그냥 잎의 구분이 좀 주어졌을 때 조금 더 작품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커팅만 하면 되는 거라면 흰 부분은 커팅하지 마시고요. 검정색은 검정색만 커팅하세요. 아니면 그 반대로 하세요. 말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제가 왜 이 시간 선생님들이랑 같이 커팅을 하겠어요. 자, 어떠세요? 네, 배경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줄기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이거는 아마 돈 주고도 다른 데서 잘 안 해주실 텐데 500원 주세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제 뒷면도 지금 뒷면에서도 이 문양들이 보이죠? 이 하얀색 그냥 무슨 새 발바닥처럼 생긴 이거 통으로 하얀색 따는 게 예뻐 보이실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예쁠까요?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한 도안에 네, 이것만 보면 또 모르세요. 제가 지금 김계년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보여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꽃을 하나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옆에 이거를 같이 한번 커팅을 해봐 드릴게요. 지금은 편하게 아직 작업하지 마시고 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볼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두 가지 다 활용하면 좋죠. 좋은데 이 도안에서는 이것도 하얀색, 이것도 하얀색보다는 얘가 하얀색이 안 그래도 국화꽃이 이렇게 좀 크게 들어가는데 잎사귀까지 이렇게 툭 하고 떨어내면 재미가 없으니 바탕은 예를 들어서 쪽색으로 두고 꽃은 하얀색으로 둔다 친다면 그 잎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이 들어가졌을 때 조금 더 재밌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그 국화 한번 해볼게요. 항상 세밀한 부분부터 여기서 제일 작은 이 지금 국화 모양이요 매끄럽게 따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뭐요 거시기 대추 줄기할 때 툭툭툭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갔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주셔도 돼요. 그 느낌을 크게 잡냐 작게 잡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런 약간의 디테일함 그거를 좀 배우는 날인 것 같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하셔도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제일 지루하고 약간 긴장도 풀려지면서. 네, 이상복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청강생도 환영을 합니다. 500원만 주십시오. 자, 하긴 요즘에 500원으로 초코파이 하나도 못 사 먹을걸요? 요즘 초코파이도요 하나씩 잘 안 팔고 거시기 뭐요 한 박스씩 파는데 그것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커팅칼을 끝을 돌려주면서 제가 아동학과 출신이거든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학과에서는 이제 교구 만들기 애들 뭐 놀이나 공부 뭐 이런 거 진행하고 막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교구를 많이 만드는데 가위는 그렇게 싫어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여기 그 엄지 이 부분을 선생님한테 잘못 맞아가지고 탁 맞으면서 여기가 다쳐서 연골 부위를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펜 잡는 거나 그 바늘 잡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교구 만들고 할 때 그렇게 칼로 작업할 때 저는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잎을 가운데 중심선부터
라인을 잡아서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요령이 생기시고 칼 잡는 게 익숙하시면 속도를 내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속도를 내지 마세요. 너무 무리 가면 안 되니까요. 저야 이제 이 작업이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펜 잡는 것처럼 편해져서 이럴 수 있는 거고,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커팅할 때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디부터 커팅을 해야 되는지 요령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소통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와, 그 연습하는 도안들이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는 도안들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 힘을 좀 내셔서 천천히 알아가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미니 전시를 연다든지, 한번 모여서 직접적으로 커팅도 한번 해보고 작업한 거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좀 재밌어서 작업을 하는 거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잘하시는 것들, 흥미있어 하시는 것들 서로 좀 나누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을, 아이고, 김금이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엄마가 뭐하러 저렇게 꿍시렁꿍시렁 거리는가 싶어갖고, 가시네가 지금 좀 이따 수업 끝나면 금이 데리고 산책을 가야 해요. 자, 항상 커팅한 다음엔 돌려서 뒤집어서 한번 제가 커팅이 잘 되는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커팅하기 전에는 항상 이 도안이 어떤 식으로 커팅이 될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무턱대고 막 커팅하기 시작하면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날린다는 건 예를 들면 도안을 못 쓰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커팅을 되면 안 되는 자리에 커팅을 한다든지. 며칠 전에도 어떤 선생님이 그 도안이 참 예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커팅을 시작하셨대요. 나와보니까 통으로 그냥 따내버렸다 하시더라고요. 웃겨가지고. 근데 이럴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커팅 했잖아요. 얘를 버리지 말고요.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겹쳐서 뭔가를 또 다른 꽃잎을 만들어서, 얘는 지금 따냈지만 얘가 있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무조건 이거 커팅한 거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 저는 버리지만 가끔 한두 번은 응용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커팅을 많이 해서 그거를 다 모아놓을 수도 없고. 저도 제가 커팅하는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이 많이 아프요. 아프지요.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이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손가락일 텐데 속도를 내면 아마 힘이 아프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빨리 끝내서 그 결과물을 올리시는 분한테 뭐 팔토시나 형제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이 조금 걸렸더라도 커팅을 매끄럽게 하신 분, 최대한 보수공사가 안 들어가신 분, 이제 점차 이제 실력들을 더 늘려야 되니까요. 속도를 내려고 했을 때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팔토시 너무 이쁘죠. 전 쪽으로 염색을 했고 문양까지 넣으려고 했다가 그냥 심플하게 가자 하고 지금 팔토시를 했고요. 이거 우리 온라인 멤버들은 네? 이렇게 팔토시 하나씩 앞치마 대신 팔토시로 이렇게 한번 맞추고 해봐도 재밌겠네요. 이거 어느새 꽃잎은 다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만졌을 때 까실까실한 부분이 없어야 되고 모서리 부분이 커팅이 잘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원래 잎사귀가 이렇고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잎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저는 인맥 같은 거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커팅도 하긴 하는데 약간 귀찮더라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끝에 놔두고요. 이 부위를 파란색 부분을 따냈을 때 이 잎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 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지 씻을 때도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 꺾이지 않게 씻긴 해야 되는데요. 네, 박정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거 커팅 하실 때 안쪽 줄기부터요. 인맥 선부터요. 바깥쪽에서 안으로. 바깥쪽에서 안으로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칼을 끌어당기면서 커팅을 하는 게 힘 조절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선 인맥을 커팅을 해줍니다. 힘 조절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여기서도 모서리 넣고 안쪽에서 커팅하고 바깥쪽 선 잡아주고요. 안쪽 선 잡고 바깥쪽, 안쪽 선 잡고 바깥쪽이요. 또 한번 안쪽 선을 잡는데 얘는 좀 기니까 이 긴 구간은 속도를 내시면 안 되고 천천히
안쪽 커팅했으면 바깥쪽도 천천히, 속도를 내지 않아요. 속도 낸 순간 칼날이 확 나갈 수 있어요. 항상 모서리는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되고요. 안 되면 이제 그 잘린 부분 떼어낼 때 지저분하게 떼어진다든지 꺾인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자, 안쪽 커팅을 하고요. 바깥쪽 합니다. 그리고 안쪽 커팅을 하고 바깥쪽을 커팅을 하고요. 안쪽 커팅을 하고 바깥쪽. 이렇게 세 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안상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뒤집어서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수정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작업하시면서 고쳐나가야 되지, 이제 몰아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그 커팅이 더 어려워져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꽃잎이 이렇게 다 따졌는데 이 모양까지 하얗게 다 따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입체감을 주려면 이 느낌으로 갔을 때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신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이 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 나중에 커팅이 됐을 때 완성이 돼서 염색을 하면 디테일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아, 이거 예시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 보시면 이건 목단이에요. 목단 잎은 다 따낸 거고요. 이 잎 보이시나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한 거예요. 얘는 발염제를 이용해서 색을 빼낸 거거든요. 만약에 원래 도안처럼 얘가 통으로 따지는 거였다면 조금 재미가 덜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잎을 이런 식으로 인맥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중심선으로 남겨둔 거거든요. 살짝만 따낸 거예요. 제가 라이브 영상을 하면서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쉼없이 떠드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재밌었어요 하고 하시면 제가 저 혼자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무엇이가 재밌어요, 입 아픈디 막 이러거든요. 오늘도 말이 엄청 많네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금 지났는데 이제 국화는 어떻게 이제 커팅을 하는지 좀 아시겠죠? 마지막에 우리 목련으로 갈게요. 목련이 뭐냐면 금이 뭐 해요? 긴금이요? 긴금이 지금 삐져갖고 저기 거시기로 갔어요. 거실로 한숨 쉬면서 가버렸어요.
자, 목련이 뭔지 아세요? 그 자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잖아요. 나무에 피는 연꽃이에요. 이게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폈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데 지을 때는 바닥에 툭 떨어져가지고 막 얼룩지면서 잎이 그 하얀색 잎이 막 얼룩지면서 질 때는 아쉽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나무에 만개해서 펴 있을 땐 너무너무 예쁘죠. 자색은 자색대로 예쁘고 흰색은 흰색대로 예쁩니다. 이 목련이 도안을 보시면 으아, 여기가 딱 연습하기 좋은 도안이에요. 선생님들이 연습하기 좋은 도안. 이런 거는 골치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 연습할 기회를 주셨네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다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한 쪽으로 생각을 맞춰가다 보면 염색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지고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툭툭툭 이 느낌의 나무 줄기를 연습할 수도 있고요. 흐릿한 도안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커팅하기 좋게 다듬는 그런 연습을 또 해볼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야말로 금상첨화죠. 자, 저는 오늘 커팅을 마무리를 짓고 지금 이 작업한 거 완성한 거 보여드리려고 아침에 또 쪽염색을 해뒀거든요. 이 위에 금분이랑 은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냥 기본 방염해도 예쁠 거고요. 은분이랑 금분을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작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두 가지 패턴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참고들을 해보세요. 금분, 은분 있으신 선생님들 계시죠? 오히려 한번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응용이 앞으로 가능하겠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좀 끊어진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가줄래요. 이 도안은 살짝살짝 임의적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시면 얘는 목련 봉우리예요. 얘는 약간 펼쳐져 있는 거, 얘는 좀 흐드러지게 펼쳐져 있는 거. 얘도 목련 봉우리예요. 목련 봉우리는 이제 꽃잎이랑 이런 건 조금 매끄럽게 분리가 되게 코팅을 해주시고요. 얘도 봉우리네요. 줄기 부분을 약간은 투박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면 서로 다른 느낌이 나면서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얘도 다 봉우리예요. 보니까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봉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잎하고 줄기를 좀 구분지어서 하시는 거. 줄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줄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약간 사선으로 뉘어서 가장 제가 편한 위치로 형지를 옮겨 놓고선 칼심을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점을 두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자, 하나 둘 빵빵빵빵빵 투박스럽게 약간만, 그렇다고 막 거칠게 툭툭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지만 어머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이 약간은 매끄럽지 않지만 나름 재미가 있는, 맛이 있는 이 느낌으로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항상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도 중요합니다. 칼날을 교체해야 되는 시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커팅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갑자기 확 나간다든지, 모서리를 봤을 때 달아 있다든지. 지금 우리는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한번 입혀서 이 형질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약간의 접착기가 묻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손에 무리가 가요. 그러지 마시고, 칼슘이랑 얼마 안 하니까요.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투박한 느낌으로 커팅을 해주시고, 봉오리는 시작점을 두고요. 항상 꽃 끝부분은 살짝 뾰족하게 라인을 잡아서 천천히 뾰족하게 중심 잡아주고, 천천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끝부분은 둥글게, 끝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시작점은 뾰족하게 가고, 목단이 탐스럽게 이제 필려나 보네요. 목단이 아니라 목련이 약간 대부분은 볼록하게 가고, 끝부분은 뾰족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둥글려서요. 항상 커팅하기 좋은 위치를 잡고 형지도 돌려가면서 몸도 움직여주면서 커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습해야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다 연습해야 돼요. 자, 뒷면이에요. 연습해야 된다는, 지금 하시는 부분? 어디? 줄기요? 아니면은 그 목련의 꽃봉오리요? 아요. 지금 하는 부분 위? 어디 말씀하시지?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얘가 한 박자가 느려갖고 흐리게 나온대. 이 연습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려서 해야 되는 거를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목련은 이 정도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줄기랑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 그리는 거는 임의적으로 좀 그려주셔도 돼요. 나무 줄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뻗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임의적으로 제가 좀 그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 느낌,
줄기 부분을 약간은 매끄럽지 않게 약간만 투박스럽게, 그렇다고 다 울퉁불퉁 가면 안 되고요. 어느 포인트에서요. 조금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얘를 약간 꺾어주면서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잘 매끄럽게 안 된 데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고, 임의적으로 그린 부분들을 천천히 라인을 잡아가면서 커팅을 해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는 습관을 좀 들이다 보면은 어떤 도안을 만났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약간 선생님들의 감상을 표현하면서 커팅을 해나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꼭 고지고대로 기계로 찍어낸 듯이 그런 느낌보다 결국엔 우리가 하는 작업이 손맛이라는, 그쵸, 손맛이죠. 각자의 느낌과 개성과 이런 게 담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 천연염색에서는 우리가 왜 굳이 화학적인 거를 최대한 멀리 하면서 작업을 천연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자, 이런 느낌들로 뒷면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재밌죠?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커팅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2시 다 채울 동안 여기 이제 이거 라이브 영상 열어두고 작업을 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1월 7일이 다음 수업이죠. 앞으로 제가 약속한 시간 중에 이제 이틀이 더 남아있게 되는 건데, 7일 수업이랑 마지막 수업은 이제 더 도안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법적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도안을 제가 2개를 드렸는데 둘 다 연습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2개를 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려다가,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바탕을 다 떼내야 되는 거, 그리고 세밀하게 표현을 할 때 어느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도안 두 개를 다 선정을 하게 됐고, 아마 연습도 많이 되실 거지만 나중에 그거를 염색한 걸로 나왔을 때는 아마 진짜 예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청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오늘까지 마감 지어서 내일 형지 주문 들어가니까요. 체크해 놔 주시고요. 차후에 또 연락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몇 번 진행을 해보면 뒤늦게 보시거나 뭐 날짜 이렇게 좀 조정하시다가 늦게 주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추가로 주문 넣은 적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늘 이거를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닌데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부지런하게 빨리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 안 남았네요. 말씀해 주세요. 한번 아는 선에서는 아낌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인물도 할 수 있고 아주 정교한 작업들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기본들이 안 이루어지고 갔을 땐 손도 당연히 더 무리가 가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들도 아시지요? 다들 커팅 하시느라 말씀이 없으신 건가요? 예, 선생님 바쁘실 텐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셔야 합니다. 늘 작업하는 사람도 장시간 커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 하시는데 힘드실 거예요. 예, 들어가십시오. 저도 빨리 완성을 지어서 올리면 뭐요? 거시기 토시 하나 가져도 되나요? 토시 되게 좋던데요. 예뻐요, 의외로. 이거. 근데 이제 염색할 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예쁜 옷 입고 하나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진짜 커팅할 때 저는 커팅용으로 쓰니까 좋더라고요. 손의인 선생님, 오늘 행사장 안 가셨어요? 올해부터예요. 행사 나가실 준비는 다 하셨대요? 하명 선생님도 가신다 하더만요. 아까 제가 염료 주문하느라 전화 드렸었는데.
선생님, 현은이 선생님, 선생님네 귤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그 가격에 파는 거 너무 아까워. 내가 그 가격에 가져와서 육지에서 트럭 타고 다니면서 귤이나 팔까봐요. 맛보여주고. 그래요, 현우이 선생님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 귤 사셔야 되면 현웅이 선생님한테 문의하세요. 진짜 맛이랑 제가 보장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시켜 먹어본 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현웅 선생님이 몇 알이라도 더 넣어줄지? 와우, 대박. 현웅이 선생님, 여기에 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진짜 맛은 제가 보장해요. 맛없으면 제가 환불을 해드릴게요. 저도 너무 맛있어서 저희 집 식구들, 인사드려야 될 선생님들 다 했어요. 근데 서비스로 귤 하나를 안 줘요. 뻥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이래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러셨군요. 엄청 맛있어 귤. 8477에 5056이래요. 헐. 선생님이 들고 와야지. 난 몰라. 선생님 안 오는 것 때문에 걱정이라. 저희 21일 날 형지문양념 서울에서 이제 모임 있거든요. 그날 모여서 커팅도 하고 전시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데 현희 선생님 못 오신대요, 여러분. 아, 우리가 제주도로 가야 됐는데 귤 따먹으러. 제주도 가고 싶다. 저 놀러 가고 싶어요. 정말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제주는 맛집도 많지만 제주는 맛집도 많아요. 에라츠츠츠츠 에라츠츠츠 에라츠 에라츠츠츠. 달콤해요. 맛있어요. 별로 안 쉬어요. 별로 안 쉽니다.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22,000원 밖에 안 해요. 택배비 포함해서. 너무 싸요. 그리고 크게 눌려서 오는 것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선우희 선생님 저 잘했죠? 홍보 잘해줬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저희는 이제 수업 오시면 선생님들 간식으로 내고 이러니까요. 이제
선물로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주기들이 다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10kg에 22,000원이에요. 아이고, 오늘 새벽에 커팅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전 이제 오늘은 커팅이 재미가 없네요. 이제 수업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 됐지만 빠바밤. 하지만 선생님들께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하니 이 커팅을 저도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배송도 빠르던데요. 아이고, 백예원 선생님 이거 연습하셔야 되는데. 에? 사실은 지금 이 멤버 중에 문양염, 형지문양염 전문가 과정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이 선생님들은 필수적으로 이 도안들을 커팅을 다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 도안들은 체험용으로나 나중에 기본 상품 만드실 때도 응용이 좀 되실걸요, 아마? 아마도? 이 도안을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김규석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얼마 전에 현우인 선생님에서 귤을 주문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현우인 선생님, 김규석 선생님께 것이 배송됐어요? 귤? 좋은 놈으로 넣어주세요. 김사임 선생님은 몸 관리만 잘 하시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잘 넣어줬는가 모르겠네. 중요한 분인 게. 저희가 이렇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도안을 활용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좋게 생각해 주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수업 끝나자마자 정복쌤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수업하는데 협찬을 해주신다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셨나봐요. 그렇게 서로 좋게 생각하면서 응원해주면서 같이 가다 보면 더 좋은 관계들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운은 저는 흐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대로. 그래서 좋은 것만 좀 보고 듣고 전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커팅이 따분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위해서 화이팅!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종료 5분 전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요. 작업하다가 중간에 끊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다음 시간에 진짜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다음 수업 또한 중요해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주 도안은 쪽염색으로 해도 그라데이션 넣었을 때 예쁠 거고요. 저희 이제 1월 중에 다른 염료로 그라데이션 넣는 거 기법 나오거든요. 이제 수업 시작하는데 그걸로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계년 선생님은 한번 칼을 잡는 그 모습을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근데 1월까지는 머네요. 선생님이 그 전에 한번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커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한번 저한테 보내보세요. 어디를 자꾸 어떻게 커팅하시는지 한번 보게요. 급한 대로 제가 한번 살펴봐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네, 효민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속도 내서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수업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천천히 하시고 꼼꼼히 뒷마무리 잘 지어주면서, 그리고 점점 이제 회차가 더해갈수록 보수공사 하는 그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속도가 나지 않더라도요. 속도를 냈는데 보수공사 할 게 많다. 그러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손 다치세요. 저도 한 번씩 실수하는데요. 뭐 속도 내려고 했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선 떨어지니까. 저는 소띠인데 원숭이 아닌데. 여기에서 GT이신 선생님, 내년에 황금 GT라고, GT 화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김은정 선생님, 정은경 선생님, 와우. 앞으로 1년간 친하게 지내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손 마사지 좀 해주세요. 이제 아마 라이브 영상 꺼질 겁니다. 빠빠루. 다른 데에 올리지 마시고 이 글 올라가면 이 글에 댓글 달아주세요. 결과물 사진. 아이고 찌유. 저녁 맛있게 드셔요. 저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이제부터 속도를 낼 거예요. 빠바바방.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